2020년도 워낙에 최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최악으로 갈 길은 없다. 21년도에는 당연히 나아질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빠른 할 수 있는 사업 스킬을 보였다는 소리인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투자자문의 김준 팀장. 내용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유통입니다. 사실 소비나 유통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어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 또한 유통이란 말이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고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비나 유통은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통 지금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유통이 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오늘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주훈진장님, 이 소비나 유통이 최근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상승이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코로나의 일일 확진자 수가 확연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하루하루의 확진자 수를 보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이제 그래프의 추세나 크기를 보시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9월 달에 한번 저희가 또 2.5단계가 한번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약간 확진자 수가 좀 크게 올랐던 부분이 보이고 그 이후에 10월, 11월 달은 좀 괜찮았다가 겨울철 대유행하면서 이제 3차 대유행이 오고 12월 달에 확진자가 이제 막 하루에 1000명씩 넘어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제 2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289명이 나왔는데 이 수치가 작년 11월 23일 이후에 200명대로 들어온 지 77만인 날이 됩니다. 겨울철 대유행은 실제로 왔었고 그 대유행이 지나서 이제는 감소 추세에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은 어젠가 그제부터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뭐 노래방이라든지 이제 그런 영업 시설들이 원래 9시까지 제한이 됐었는데 밤 10시까지로 영업 제한이 연장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들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코로나 확진자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또 큰 이슈로는 질병청, 우리나라 원래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기사나 질병청에서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접종의 시작이 모든 국민들이 전부 순차적으로 싹 맞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선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건소나 의료소에 가서 나 백신 맞겠습니다 하고 맞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취약한 집단 혹은 사회에서 중추가 될 수 있는 의료인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접종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이나 집단시설 거주자분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분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취약 계층들이 일단 먼저 우선 접종 대상이 되시고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인들,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그다음에 보건소에 진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서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까지 해서 의료인들을 포함한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그런 분들, 공무원 같은 분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3,600만 명 분을 일단 우선 접종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청년들, 청년이나 중장년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 국민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임상 결과나 이런 부분이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나이가 어리거나 좀 현재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신체가 상당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일단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이제 다른 제약회사의 백신도 이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 국민의 접종은 이번 연도 가을쯤에 다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 번째로 보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확실하게 줄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백신도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점 2월 그렇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유통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업이 어떠한 상태에 처했고 어떠한 고통을 받았었는가를 보자면 한마디로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업계의 판도는 저절로 바뀌었다. 어떤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폐쇄가 되고 감소가 됐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매장 수나 이런 것들을 좀 대규모로 줄였었고 롯데마트나 이런 부분들도 매장을 좀 축소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고 반대로 이제 이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음식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구매하는 것들을 이커머스라고 하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수치적으로 보자면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유례 없는 호황을 맞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년 2020년도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추산이 되는데 그 지난해 2019년에는 135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약 20% 정도가 한 번에 1년 만에 성장을 해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채널을 보자면 온라인 유통 채널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뭐 오프라인, 온라인 뭐 다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이 거의 50% 정도 점유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그다음에 뭐 오프라인 채널도 있긴 하지만 뭐 편의점 17%, 대형마트 20%, 백화점 17% 이렇게 해서 온라인이 이제는 결국 오프라인을 이기는 시대까지도 잠식해 가면서 온라인이 점점 크게 커지는 계기가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도 제가 당연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 GS 리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길 가다가 흔하게 보는 GS 편의점 거기가 연관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GS 그룹의 계열사로서 종합 물류 유통 업체입니다. GS 편의점도 있고 가장 유명한 건 GS 편의점이겠죠. GS 편의점이 있고 그다음에 GS 슈퍼마켓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이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제 2위권, 선두권입니다. 1등은 CEO입니다. BGF 리테일에서 운영하는 CEO인데 제가 1등 기업보다 이 GS 리테일을 들고 온 이유는 일단 기업 사이즈 자체가 BGF는 약간 중소 쪽이라고 한다면 GS 그룹은 굉장히 큰 업계의 재계 선두권에 소속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CEO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GS 홈쇼핑이랑 뭐 합병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이제 판매 채널을 다각화시킬 수 있는 방면이 있고요. KT와 최근에 제휴를 해가지고 디지털 물류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GS 칼텍스라고 해서 정유 사업 하는 부분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IT와 뭔가 기존의 소매를 결합을 해서 뭔가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 결국 중요한데 20년도 4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이제 매출이 약 2조 정도, 영업이익 뭐 256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수치를 보시기보다는 퍼센트를 봐주시는 게 더 좋아요. 모든 매출이랑 뭐 영업이 이런 것들은 기준점이 있고 그걸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단순히 매출 2조가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가 줄어들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즉 2019년도 4분기와 대비했을 때는 다 마이너스 3%, 매출은 마이너스 3% 감소했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거의 50% 가까이 감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시점은 2020년도 워낙에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최악으로 갈 길은 없다. 그래서 이제 턴 어라운딩 되면서 21년도에는 당연히 나아질 수밖에 없고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폐쇄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채널을 다각화시키면서 이제 환골 탈퇴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익이 당연히 늘어날 수 있는 시점에서 주가는 이미 바닥이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유통 주식들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이나 차트적인 부분을 보자면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하고 항상 좋아하는 박스권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현재는 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던 흐름도 있고 큰 수급이 나왔던 이제 빨간 양봉이 아주 장대 양봉이 거대하게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유통업 쪽에서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를 들어가고 있던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서 현재는 이제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긴 하지만 상단 돌파를 계속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추후에 이제 현재는 2번 정도 돌파를 했었는데 한 번 정도 더 돌파를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상단을 뚫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차트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자면 제가 지금 빨간 박스로 표시해 두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를 들으면서 어느 날은 뭐 크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소량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누적하는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때가 가장 빠르게 수익을 보실 수도 있는 지점이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용 팀장님 혹시 관심종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사실 유통업이라는 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유통업 전반적으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체질 개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 되는 것들은 정리하고 잘 되는 건 더욱더 발전시키는 이런 체질 개선이 일어났는데요. 앞으로 소비나 이런 게 조금만 진작에 되더라도 더욱더 영업이익 부분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기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련 기대감이 현재 유통업이나 소비주들의 상승세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떠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냐 하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이름만 들어도 아시죠? 신세계 그룹 계열의 패션 유통사업 영위업체고요. 여러 개의 패션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발송을 드리는 브리핑으로 발송을 드리는 관련 내용인 참고해 봤는데요.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목,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는데 뭐 쿠팡 관련 이슈가 발생했는데 어떠한 종목이 숨겨진 수혜주다. 그리고 소비 관련주 몇 선에서 뭐 투자 지표를 비교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저평가고 앞으로 유망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샵 9095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신다면은 이 리포트와 더불어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좋은 종목을 담고 있는 리포트까지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신세계 인트로 돌아가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2월 8일 종가까지의 등락률 소비주 7선을 좀 뽑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FNF와 연우도 있죠. 롯데 하이마트도 있네요. 다 이러한 부분이 엄청난 등락률 상승세를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3%대 상승으로 아직까지 상승에 대해서 이익 맞추기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왜 상승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에서 등락률이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2021년은 인수한 스위스 퍼펙션을 바탕으로 화장품 부분에 외형 및 수익성 증가가 기대되고요. 기업 가치 회복도 될 것이고요. 면세 사업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빠르게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진다. 자, 수익성이 회복됩니다. 그럼 코로나19 때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기저효과가 발생해서 조금만 매출이 성장해도 실적이 성장해도 엄청난 폭등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그러한 상단부를 최근에 돌파한 흐름을 보였죠. 자, 누가 돌파를 했는지 이 추세를 누가 돌파를 시켰는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외인과 기관이 돈을 써가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돈을 쓰고 돌파를 시켰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유입됐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21년 더욱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이 종목을 또 가져와 봤고요. 한 종목을 또 더 가져왔죠. 저희가 세 종목씩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한 종목을 더 가져와 봤습니다. 그 종목은 한섬입니다. 한섬 들어보셨나요? 여성 의류 제조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의 패션 의류 전문 업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과 다르죠. 한섬의 온라인 매출액이 이러한 부분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데요. 사실 뭐 비대면 시장이라고 해서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한섬은 잘 시장 대응을 하였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빠르게 시장 대응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사가 어떠한 변화되는 흐름에 있어서 빠른 할 수 있는 사업 스킬을 보였다는 소리인데 이러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온라인 매장과 함께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까지 회복이 되게 된다면 동사는 더욱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말씀드릴 게 좀 많은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저항으로 작용하던 구간이 현재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눌림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2012년 이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자,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FNF라는 종목을 한번 예시로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똑같은 관점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기존의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이 유례없는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타났다. 보통은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 접고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동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례 접고 오늘 같은 경우 신고가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얼마까지 갈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분명 똑같은 흐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바로 돌아가서 한섬도 해당 관점에서 이 종목처럼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적인 측면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한 거래량, 2012년 이후에 최대 거래량을 누가 주도했다?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내드린 세 종목 모두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소비나 유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사실 이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고 주도주로 불릴 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샵 9009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신다면은 해당 이슈와 더불어서 숨겨진 수혜주까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숨겨진 수혜주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도 더 좋은 종목과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분 종토방의 이대용 팀장 김주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